안녕하세요. 크롬사사입니다. 현재 시간이 2023년 9월 18일 오후 6시 35분이고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은 26,832달러입니다. 어쨌든 이 채널 구조를 돌파한 순간부터는 이제 21선 타고 4시 한봉이에요. 코인베이스 차트고요. 차트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제 저항 레벨은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추세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대략 이달 말쯤에 여기 채널 상단 돌파 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9월 29일이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여기 돌파하고 마감하게 되면 20개월 EMA 위에서 돌파할 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단은 여기 이제 4시 한봉 200 EMA가 저항 레벨이었는데 오늘 오전 1시에 뚫어내고 지금 이제 2시간 연속 2시간이 아니죠. 4시 한봉상 지금 2개 연속 테스트에 성공하고 있고, 이 모양은 마치 어디하고 똑같다고요? 여기하고 제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때도 보시게 되면 이 평행 지지 레벨이 한번 깨면서 뭐가 나왔고요, 트랩이 나왔고 똑같죠. 다시 재돌파가 나오면서 4시 한봉 21선 따라서 차트가 상승하다가 여기서 이제 수렴 구간을 겪게 되죠. 지금처럼 똑같이. 그래서 이런 수렴이 나왔거든요. 그때도. 그죠? 근데 동시에 4시 한봉상 하단은 21선, 상단은 201선인데 201선 돌파 나오고 보시게 되면 약 하루 정도 지지 테스트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그 지지 테스트 성공하니까 이제 이 장대 양봉이 이렇게 뽑아져 나오면서 31K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이제 여기 채널 돌파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때하고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똑같죠. 그냥 사실상 거의 판박이처럼 프랙탈 패턴처럼 똑같은 건 맞는데,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배움에 있어서 뭐 책을 참고하든 강의를 듣든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든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같은 걸 다르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 다른 걸 같게 보실 수 있는 눈, 그건 실전 매매로밖에 안 길러지고 약간 감각의 영역이고 직관의 영역인데, 어느 순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말이 조금 이해가 가고,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같은 걸 다르게 보고 다른 걸 같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는 게 조금 납득이 가는 순간이 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투자를 안정적으로 수익을 조금 끌어갈 수 있는 순간이 되실 거라고 믿거든요. 근데 지금이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이때는 주요 저항 레벨이나 추세를 만들어내는 봉이 이거 2개거든요. 딱 보면 이거 2개인데 요거예요. 요거 하나고 요거 마치 오늘 아까 오후 1시에 마감했던 4시 한봉,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끝내고 다시 돌파가 나온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2개가 나온 시간대가 언제였냐면 미국 쪽에서 가장 거래량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새벽 1시였습니다. 얘는 9시였고요. 그리고 이제 장대 양봉은 이때 새벽 1시에 터지면서 이 추세를 돌파했죠. 이게 새벽 1시에 나왔거든요. 요건 9시. 공통점은 다 뭔가요? 미국 쪽에서 가장 이 시장에 대한 거래량이 활발한 순간에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구간에서, 이 고비가 되는 구간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같이 붙으면서 뚫어낸 거라고요. 그러면 자, 똑같습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트렌드 만들고 올린 구조도 똑같습니다. 그럼 이게 같아 보이죠? 똑같아 보이는 건 맞아요. 겉으로 딱 보면 차트 구조가 이평선 구조도 똑같고요. 여기 구간하고 아주 똑같다고요. 똑같으니까 장대 양봉이 나올 거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같은가요? 다른가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이제 내용을 뜯어보면 다르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같아 보이려면 똑같이 이때처럼 움직인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일단 오늘 밤 미국 쪽 흐름을 봐야 됩니다. 미국 쪽 흐름을 봐야 됩니다. 좀 더 길게 보면 목요일 날 FOMC에서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분명 파월이 4분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요. 금리는 거의 동결이 99% 확실하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과연 이 4월 10, 11, 12 이때 어떤 금융정책이나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에 대한 얘기, 금리에 대한 얘기, 금리를 한 번 더 0.25% 올린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쭉 장기간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다가 좀 시장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금리를 내려서 그 시장 충격 가해지는 부분을 흡수한다. 시장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호재는 금리 인하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금리 인하는
빠르게 단기간 내에 일어나죠. 금리 인상의 시장의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야금야금 계단식으로 보통 천천히 올리는데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려요. 내리는 건 계단식으로 내리기보다는 그냥 쭉 계속 내려버리죠. 단기간에 빠르게 시장에 처방을 내려줘야지 금리 인하 효과가 나오면서 시장 유동성이 도니까 피가 도니까. 대신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피를 말리게 하는 거잖아요. 시장에 돌고 있는 피를 다시 수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충격을 덜 주기 위해서 천천히 계단식으로 올리고 보통 이제 한참 이렇게 유지시키죠. 그러다가 이제 내릴 때는 확 내리는데, 그래서 이 확 내리는 순간에 이제 조정이 많이 오죠. 주식도 그렇고 보통 투자 자산이. 그리고 다시 이제 일정 금리로 고정이 되었을 때 이게 최적의 진입 타이밍이죠. 정확히 말하면 여기죠. 여기가 최적의 진입 타이밍이죠. 여기에서 이제 매도 쳐야 되고요. 금리가 급격하게 변동되는 순간에는. 그래서 계속 미국 쪽 이제 금리 상황을 안 볼 수는 없고요. 투자 시장과 좀 직결되는 문제니까. 근데 좀 차이가 있다면, 보통 과거에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금리를 올렸는데 저번에는 계단식이 아니라 이렇게 올려버렸죠. 처음에 2, 5%씩 올리다가 갑자기 5%, 0.75%까지 막 올리고 했으니까 되게 좀 특수한 상황으로 올렸어요. 그럼 내릴 때도 과연 이때처럼 이제 조정이 실제 과거처럼 올지, 올리는 양상이 달랐으니까 금리 인상이라는 현상은 똑같은데 그 내용, 양상 자체는 조금 달랐다는 얘기죠. 네. 그럼 내렸을 때 효과가 뭐 똑같은 효과가 나올지 아니면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또 이게 이상한 대로 샜는데, 목요일 날 파월이 어떤 얘기, 특히 4분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야지 확인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섣부르게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은 같은 구간이구나, 그러면 충분히 31K까지의 반등을 좀 단기간 내에 노려볼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 회로에 설득력이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걸 다르게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다른 걸 좀 같게 볼 수 있는 좀 직관력이나 통찰력이나 감각을 기르시는 게 되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그건 결국 경험을 통해서 체득되는 부분입니다. 책으로 안 알려주고 그 어떤 차트 이론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걸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네. 그건 순전히 자신의 영역이에요. 뭐 재능이 있으신 분도 이것도 약간 재능이 있어야 되니까 좀 빨리 금방 깨우치실 거고, 뭐 안 그러신 분은 평생 이제 안 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지금이 딱 그렇다. 모양이 정말 똑같은데 실상은 조금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다. 심지어 거래량 수치도 거의 비슷하죠. 네. 거래량도 모양이 거의 비슷한데 내용이 조금 다르다. 어쨌든 오늘 밤 봐야 되고 목요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죠.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때하고 똑같이 가고 이거 나올지도 몰라 막 포모에 시달려가지고 야 이거 너무 똑같은데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나 겁나가지고 여기에서 매수도 못했는데 막 유튜버들이 다 21K 간다 그러고 나 여기서 매수 하나도 못하고 지금 손가락 빨고 있는데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정말? 일단 매수하자. 좀 이러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사람들마다 투자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저 기준이에요. 저는 좀 극단적인 자리에서 사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포기가 빨라지거든요. 제가 이제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말을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구간을 설명을 드리면 무릎에서 산다는 얘기는 대충 뭐 요쯤 산다는 얘기죠. 어깨에 판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매물대 깨졌으니까 뭐 요즘에 이제 판다라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는 거죠.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올라갔으니까 망정이지. 이게 만약에 떨어진다, 여기서 이제 조정이 온다라고 칩시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 순간은 여기잖아요. 보통 퍼센테이지 적응해놓고 가격 손절하지 않는 이상은. 그럼 손실률이, 손절 레벨이 너무 이거 간극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되게 싫어해요. 네. 물론 그렇게 해서 돈 잘 버시는 분도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극단적인 자리를 잡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즉, 뭐 이런 자리죠. 쉽게 말하면 이런 자리죠. 계속 저는 이제 여기에서 좀 매수 좀 하셔라. 200주 EMA 지켜주면 이거. 그리고 손절은 짧다. 여기 깨지면 그냥 빨리 포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중간 어디에 차트가 올라가는데 여기 중간 어디에서 샀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거 어디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200주 EMA 깨질 때까지, 혹은 이 추세선 깨질 때까지, 혹은 이 넥라인 깨질 때까지 기다리고 손절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 기준으로는 그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손절 레벨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여기 계속 떨어지는 동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판단을. 그래서 저는 좀 이제 극단적인 자리를 잡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질 발바닥 잡는 매매를 조금 즐겨하는 편이에요. 그게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그럼 극단적인 자리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이게 떨어지면 엄청나게 떨어질 수 있는 자리죠. 네. 지금 자리잖아요. 지금 자리 여기 못 버티면 떨어지면 20K 혹은 2.618 레벨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17,000달러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니까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자리가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 뚫리면 빨리 포기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건 기준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제 확실히 깨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저는 그게 맞더라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올라갔을 때 눌림에서 산다. 저는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뭐 어쩌면 그런 그 약간 극단적인 자리에서 들어간 덕분에 물론 이때는 이제 여기에서 매수해가지고 여기까지 먹고 여기 또 재매수했다가 거의 최저점에 다 털긴 했지만 요걸 못 먹고 나오긴 했지만 어쩌면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매수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네. 극단적인 자리니까 제 기준에는 손절은 짧고 올라갔을 때 기회비용은 최대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 이 말을 되게 싫어합니다. 판단이 빨리빨리 직관적으로 내려질 수 있는 자리가 조금 그 시간도 짧아야 돼요. 뭐 그건 제가 손절을 어떤 뭐 특정 가격대에서 그 가격대에서 몇 프로가 빠지면 손절하는 게 아니라 차트 구조에서 그 매물대나 아니면 뭐 이평선이나 피보나치 지지 구간 뭐 중첩 구간에 빠졌을 때 손절을 해서 뭐 그때 손실 퍼센테이지와는 상관없이 그런 매매 스타일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어떤 분은 기계적으로 마이너스 5%면 손절 뭐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코인 시장 워낙 힙소가 많아가지고 저는 그건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가격 몇 프로면 손절, 뭐 스캘핑은 상관없죠. 스캘핑은 철저하게 구조가 아니라 그냥 가격 보고 호가창 보고 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수익 매매는 최소한 수익이나 아니면 장기 매매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그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네. 저는 극단적인 자리에서 발 동동 구르면서 뭐 매집 구간이 이때처럼 1, 2, 3, 4 거의 한 달 동안 언제든지 뭐 20K, 17K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싸우면서 이런 자리가 저는 좋다라고요. 이런 자리가 좋고. 이해되셨죠? 이때도 결국 이제 20주 EMA는 지켜냈죠.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조금 이제 정확히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매매하다 보면 아 나는 이런 매매가 맞구나. 뭐 혹자는 코인을 하루 이상 보유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제 성격 급하신 분들인데 보통 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뭐 스캘핑이나 아니면 단타만 하셔야죠. 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기한테 안 맞는 옷을 입고 매매를 할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도 심하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다시 또 같은 얘기 또 반복인데 이 구간하고 이 구간이 정말 똑같아 보이지만 이걸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9월 월봉 종가 마감의 목표는 제가 봤을 땐 그냥 요 21선 타고 쭉 올라가게 되면 월말까지 타고 올라가게 되니까 대략 27,800, 900 정도에서 마감해주면 21선 타고 들어가면 뭐 대략 요쯤 되겠고 이 추세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면 지난 한 3, 4일 동안의 가격 변동성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딱 9월 30일이거든요. 그러면 정확히 여기 매물대에 도착을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자리가 이제 27,400달러니까 주봉으로는 딱 20주 EMA 위치에 있는 자리네요. 20주 EMA. 네. 월봉으로는 아직 20개월 EMA 조금 모자르고요. 근데 20개월 EMA만 회복하고 이번 월봉 마감 20개월 EMA는 27,800달러 위에서 마감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위로 올라서면 되는데 수평 레벨 위로 그게 가장 베스트고 무리하게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31K까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지는 마셨으면 좋겠다. 게다가 또 그런 포모에 시달리지 마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기에서 하나도 못 샀는데 어떡하지? 계속 올라가 버리네. 근데 보고 있으면 이게 보이게 되면 또 이상한 자리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고요. 손절 라인도 애매하고 손절하려면 여기까지 깨져야지 손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다 쳐맞게 된다고요. 차라리 그러면 아예 그냥 마음 비우고 그래 그냥 나는 여기 돌파하면 이때처럼 31K 손절 라인 잡고 여기에서 그냥 차라리 산다. 뭐 돌파 매수를 하든 아니면 테스트 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테스트 나오면 테스트에서 사든 그 매매 전략이 맞지. 여기 어딘가에서 애매하게
좀 긴 기간을 두고 매수 들어가는 건 저는 조금 별로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살려면 차라리 저번 주 혹은 지난 4주 동안 한 달 이상 200주 EMA를 테스트할 때 샀어야 됐다. 물론 지금 가격도 이제 김포 빠지고 하면 큰 차이도 없죠. 비트코인 기준 100만원 지금 딱 올랐어요. 저점이 얼마였죠? 저점이 3,400만원이었죠. 좀 더 올랐네. 지금 3,600이니까. 저점이 3,450만원쯤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쪽에서 거미줄 마지막으로 걸린 것 같은데 3,450만원이고 지금 3,610만원이니까 뭐 200만원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면 얼마 오르지도 않긴 한데 그래도 사람 심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다렸다가 손절을 치는 건 제 기준이에요. 어디까지나 제 기준. 그건 조금 안 맞더라고요. 네, 저와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온체인 상황도 마냥 이렇게 긍정적이지만은 또 않거든요. 이걸 체크하고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이런 게 들어옵니다. 보세요. 와, 저는 이거 들어오면서 잘하면 또 주말 동안 조정 크게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거의 매물대로 텅텅 비다 보니까 이거 잘하면 꼬라박겠다. 근데 계속 잡아먹으면서 또 올라가네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뭐 거래소로 유입되는 채굴자 물량 없는 상태고 걱정했던 올드 홀더도 지금 거의 2주 가까이 또 조용해요. 2주는 아니고 일주일 정도는 지금 조용하네요. 이때 이후로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더리움 크게 한번 거래소에서 물량 빠져나갔고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대신 이제 뭐가 없냐면 수급이 아예 또 없어요. 네. 지금 스테이블 코인 이때 한 두어 번 정도 잘 들어왔다가 그거 다 소모됐거든요. 이제 이 물량 받아 먹어야 되니까 스테이블 코인 당연히 소모가 되겠죠. 이런 물량 받아 먹으려면. 또 스테이블 코인이 또 최저점 지금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수급이 없다. 오늘 밤에라도 코인베이스로 USDC가 들어와야 되고 USDT도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USDT 뭐 공급량 거래소 공급량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매수세가 수급이 없다. 결국 수급이 들어오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재료는 10월 달에 있다라는 거. 10월 달에. 10월에 있다는 거. 10월 중순이죠. 네, 뭐 이더리움 선물 ETF, GBTC, SEC 항소권. SEC가 항소하면 이제 뭐 그 다음 판결까지 또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저번에 연기된 현물 ETF권 비트코인. 그래서 결론은 이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물론 오늘 밤을 봐야 되고 목요일이었나요? FOMC 건을 봐야 됐지만 제가 봤을 땐 그냥 이렇게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여기 추세를 뚫어내고 바로 치고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이 추세도 조금 그리기 애매한데 이렇게 그리는 게 오히려 맞나요? 추세를 뚫었네요. 그러면 근데 이 추세가 하나 있으니까 그럼 딱 나오네요. 여기 들고 그냥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그림보다는 21선 타고 4시간 봉 21선 타고 쭉 올라가다가 여기 부근 어딘가에서 멈추거나 아니면 뚫고 지지받는 그림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이거죠. 네. 이 과정에서 월봉상 20개월 EMA만 딱 돌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 좀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거 못 버팁니다. 네. 또 이런 물량 들어오잖아요. 가격 쳐박힙니다. 네. 못 버텨요. 단기 홀더 물량도 지금 또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뭐 매도세는 단기 홀더하고 채굴자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물려있던 최근 3개월에서 한 5개월 사이에 여기에서 물려있던 단기 홀더 물량 어느 정도 소화가 된 것 같아요. 거래량도 이 정도 수준인 거 보니까 이때 많이 털었죠. 이렇게 거래량 빵빵 터지고 있는 은봉 거래량. 거래량이 줄어든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다 시장에서 흡수가 된 것 같아요. 특히 여기에 물려있는 단기 홀더들 물량은. 근데 중요한 건 채굴자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다시 집어넣을 수 있다니까. 이것만 해도 한 방에 거의 800개거든요. 800개. 근데 봉우리 몇 개 주위에 더 있으면 그냥 1000개 이상의 물량이 지금 매수벽 엄청 헐거워요. 네. 지금 뭐 특정 가격대에 100개 이상 비트코인이 걸려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런 거 한 방 그냥 시장에 시장가로 던져지면 그냥 1000달러는 우습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요 정도 이 얼마 되지 않은 물량에도 1000달러는 우습게도 빠진다고. 지금 25K 정도의 가장 큰 매수벽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다시 또 뭐 같은 얘기인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는 A하고 A를 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A하고 A하고 똑같아지려면 오늘 밤에도 여전히 코베에서 들어올려야 되고 프리미엄이 껴야 됩니다. 코베로 USDC도 좀 들어와야 되고 이때 USDC 얼마나 들어왔는지 아세요? 보여드릴까요?
저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인데, 여기 보세요. 여기 봐보세요. 이거 두 개 봐보세요. 이게 바닥 신호거든요. 이거 봐보세요. 압도적인 수준이 조금 내려볼까요? 이거 봐보세요. 내려도 꼭대기가 안 보이네. 야, 이거 뭐 얼마가 들어간 거야? 10억 불 이상이 들어갔네. 요거 봐보세요. 요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이거 10억 불 이상이 들어간 거거든요. 한 방에 그냥 10억 불 이상이 들어온 거예요. 바닥 자리에서. 여기 자리에서.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요. 지금은 근데 없어요. 네. 채굴장 물량 이 정도 한 번 더 들어오잖아요. 바로 꼬라 박는다고. 25K까지. 같아 보이지만 내용은 다르다. 그러면 시장에 이 정도 유동성이 들어왔던 적이 근시일 내는 딱 두 곳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이때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실버게이트 은행 터졌을 때 이때. 여기 구간. 그러니까 세력은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실은. 네. 제가 그 얘기도 말씀드렸죠. 여기에서 어마어마하게 샀거든요. 네. 실은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 3위 지갑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 구간에서 만들어졌다고 했죠. 20만 개 가지고 있어요. 20만 개, 18만 개구나 정확히는. 18만 개 조금 넘죠. 여기 구간에서 매수한 애거든요. 여기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만약 깨지면 여기를 지키려고 할 거예요. 세력이 마지막으로 방금처럼 막 몇십억 불 쳐 집어넣어가지고 비트 매수한 구간이 여기거든요. 공통점이 뭐냐면 거래소로 어마어마한 스테이블 코인 들어갔고 어마어마한 수준의 평소와는 다른 수준의 코베 프리미엄까지 같이 꼈다고요. 그럼 다시 처음 질문. 같은가요? 다르죠.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감사합니다. 제가 추석 연휴 전에 영상을 올릴 수 있을지는 좀 장담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추석 연휴 동안은 좀 항공권도 거의 좀 비싸고 좀 나가기 힘들 것 같아서 추석 전에 지금 항공권을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에 좀 들어오는 편으로 항공권을 끊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취소할 수도 있고 상황 봐서 어쨌든 지금 정말 중요한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대응이 좀 쉬운 구간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그냥 여기 깨지면 던지면 되고 다시 여기에서 매수 받으실 생각해야 돼요. 20K나 21K에서. 그리고 20에서 21K도 깨질 가능성이 다분하고요. 이거 플랫 조정 연장되게 되면 1.618이 아니라 2.618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17K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에라 못해. 나 여기서도 DCA, 여기에서 매수 한번 하고 여기에서 매수 한번 하고 분할 매수할래. 이거 분할 매수가 아니죠. 이걸 분할 매수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분할 매수가 아니죠. 이게 무슨 분할 매수입니까? 이건 그냥 여기에서 끊어내야 되는 거라고요. 여기에서 끊어내고 뭐 여기에서 한번 사고 여기에서 한번 사면 여기에서 평단이 형성되니까 분할 매수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 뚫리잖아요. 여기까지도 열린다고. 여기 17K까지도 열리는데 이걸 분할 매수. 알트는 가루가 될 건데 특히 알트코인 계속 같은 얘기 반복. 그만큼 중요한 자리라서 그래요. 감사합니다.